가능하면 세식으로 최대한 빨리 바꾸시고. 야, 어떻게 끊어요? 사회생활 하는데. 그냥 약 주세요. 이래. 혈압을 치료해주는 약이 아니야. 심장을 들뛰게 하는 약이야, 한마디로. 이 얘기를 좀 전달을 해주고, 이 영상도 좀 공유 좀 해주고 말이야. 혈압 올라오시는 거 같은데. 아, 네. 안녕하세요. 건방진 닥터스의 최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고혈압약 한 번 먹으면 끊을 수 없다는데 이게 진짜일까요? 아, 고혈압약. 고혈압약 먹고 있어? 혈압이 있는데 아직은 안 먹고. 아, 그게 병원에서 안 먹어도 된다고 한 거야? 아니면은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본인이 저어해서 안 먹는 거야? 혈압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병원을 안 갔죠. 뭐야, 이거 지금 위험한 환자잖아. 아니, 지금 영상 찍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 혈압부터 재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뭐 좋아질 거야, 증상 없으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혈압약을 안 먹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 언제든지 혈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일도 자주 보고. 자, 일단 그러려면 이제 고혈압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혈압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140에 90이죠. 그 전 단계를 고혈압이라고 얘기한 건 얼마 안 되긴 했어. 전까지는 뭐 140, 90만 안 넘으면 뭐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면, 사실은 지금부터는 130에 80만 넘어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정상 혈압이라는 거는 110대, 100대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완기 혈압은 80 이하, 70대, 70에서 80 요 정도가 되어야 정상이라는 거지. 언제든지 혈관 터질 수가 있어요. 고혈압 자체가 병인 건가요? 고혈압 자체는 병이에요. 이 혈압이라는 거는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혈관이 막히는 문제도 있지만 터지는 문제도 있고, 특히 이제 뇌혈관이 터졌을 때 생명을 놓치는 경우, 내지는 반신불수나 이렇게 삶의 어떤 퀄리티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경우를 보기 때문에 혈압약을 보통 귀찮아서 안 먹어서 사고가 생기는 경우는 자주 보게 되는데, 50대 남성분이었는데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뇌출혈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혈압 조절이 안 됐을 때 퍽 터지면서 나타나는 뇌출혈이거든. 그 출혈이 나타나면서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로 와서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거의 동공 풀린 상태로 도착을 해서, 보호자가 부인이 그분 이제 설명을 듣고 나서 혈압약 받으러 병원 가야 된다 그랬는데 일 나간다고 못 갔었는데 라고 하면서 우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그런 식으로 혈압이 조절이 안 되고 그냥 냅뒀을 때 생기는 문제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들인 경우가 많아요. 지금 증상이 없다고 무시하는 거는 너무 위험한 태도예요. 자주 기회가 있을 때 재봐라. 쟀을 때 높으면 바로 조치를 하는 게 맞다. 일단은 생활 습관을 바꿔볼게요 라고 해서 미루는 그 사이 동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터질 수가 있어요. 일단은 혈압약을 시작하자고 하면 시작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을 위기의식을 가지고 바꾸는 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혈압약은 시작하면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있는데, 혈압약이라는 게 사실 대부분 이제 칼슘 채널 블로커나 베타 블로커 이런 거를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약들이 뭐냐면 심장을 들뛰게 하는 약이야, 한마디로. 심장 힘 빼는 약이야. 그래서 혈압을 낮게 하는 거야. 아, 그런 거예요? 혈압이 왜 올라갈까?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혈압이 왜 올라갈까? 혈관이 가늘어져서? 혈관이 뭔가 공급이 안 되니까 반사적으로 심장을 세게 짜줘야 되는 환경이 생기니까 그런 거잖아. 콜레스테롤 같은 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져가지고 말초에 피가 안 가. 심장은 반사적으로 더 세게 짜줘서 말초에 피를 보내려고 하는 거고, 그 말초에 피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 대혈관에는 무리가 가는 거고. 왜냐하면 그 센 혈압을 받아야 되니까. 그 센 혈압을 받으라고 무리를 하다 보니까 대혈관이 석회화가 오는 거고, 그러다 찢어지면 대동맥 박리라는 가장 무서운 질환이 오기도 하는 거고, 급사의 원인 중에 하나인데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약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치료제는 아니고. 치료제가 아닌 거지. 그걸 알고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치료는 분명히 생활습관 변화밖에 없어. 혈압을 치료해주는 약이 아니야. 혈압을 억지로 낮추는 약이지. 근본적인 치료를 함에 있어서 그 생활습관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많이 점검해주는 게 의사의 역할일 텐데, 어떤 의사의 입장이 이 인구가 그 병원을 최대한 안 오게 하는 게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럼 열심히 교육을 할 거 아니야. 이 지역 사람들이 건강하게 유지하고 병원을 안 오게 할 수 있는 역할. 근데 우리 환경은 어떻게 돼 있어? 병원을 많이 외래를 와야 병원이 돌아가는 역할이잖아. 거꾸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약 드세요. 그러고 네, 다음에 또 오세요. 이렇게 쉽게 가는 거야, 쉽게. 그 의사도 환경이 안 되니까 마음은 있어도 말도 못 꺼내게 되는 거고.
그리고 환자들이 또 그 얘기 꺼내면 또 좋아하느냐 그러면 그냥 약 주세요 이래요 또. 응급실에서 몇 번 겪었어. 나는 이제 응급실에 환자 없으면 또 설명 열심히 한단 말이야. 환자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외래는 2, 3분마다 환자를 계속 돌려가면서 봐야 되지만 응급실에 환자가 없는 때도 있잖아. 그러면 너무 젊은 사람이 또 약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환경이 온다니까 그러면 잔소리를 한단 말이야. 가능하면 채식으로 최대한 빨리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짠 음식 다 피하시고 이렇게만 하셔도 2주일이면 혈압약 끊는다. 아, 어떻게 끊어요? 사회생활 하는데 그냥 약 주세요 이래. 그 얘기 들으면 힘 쭉 빠진다 진짜. 난 나름 열심히 시간 내갖고 설명해 줬는데 그럼 오늘 유튜브니까 한번 다 얘기해. 마음껏 내가 잔소리를 좀 해볼까? 아 진짜 고혈압은 약이 치료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 얘기를 좀 전달을 해주고 이 영상도 좀 공유 좀 해주고 말이야. 펄펄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아, 네, 좀 공유 좀 해주고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될 영상이잖아. 혈압약을 먹는 게 답이 아니라 혈압을 낮추려면 짜게 먹는 습관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저염식을 연습을 해야 된다. 라면 편에서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소금 같은 경우는 2g, 그러니까 염분으로 2g 라면 한 봉지만 먹어도 그거 하루 다 채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거 반에 반으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왜냐면 우리 새끼 보통 먹는데 라면 한 봉지에 그걸 다 먹어버릴 정도로 짜게 먹고 있으니까 또 게다가 그것만 먹어 김치 먹지 찌개 먹지 젓갈 먹지 짠 것만 대래 먹고 있잖아. 터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참 줄여야 된다는 얘기야. 한참. 그러니까 평균 우리가 9g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염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염식을 먹도록 습관을 들여야 된다. 다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설렁탕도 소금을 안 쳐먹는 정도. 그 정도까지 연습을 하자. 이거 한 달이면 할 수 있어요. 한 달이면. 항상 국 같은 것도 일부러 건더기만 먹고 염분 최대한 안 먹게 하려고 좀 피하고 찌개 종류도 제가 최대한 피하고 그 다음에 라면도 스프 반 내지는 반의 반만 먹으면서 이렇게 최대한 피하고 아니면 국물을 안 먹으면 되잖아. 면만 먹고 국물 안 먹는다든지.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면도 안 먹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가자는 얘기. 그래서 저염식과 그다음에 고기를 좀 최대한 배제한 그런 식습관을 가지면 우리가 고혈압 약을 의외로 빨리 끊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똑같이 당뇨에도 적용이 돼요. 당뇨에도.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성인병은 생활 습관, 식습관 바꾸는 걸로 상당 부분 치유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집중해야 될 것은 저염식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